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무탈 하셨습니까? 시장이 어제 또 비교적 큰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도 연속적으로 하락이 발생하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2.5%, 코스피도 거의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참 어제 오늘 정말 최악의 시장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지금 11월의 시장인데요. 과거 이제 뭐 시장이 빠질 때는 그런 게 있죠. 이 일순간에 뭐 매크로적인 이슈라든지 뭐 지난번에 8월 달에 빠졌을 때는 말 그대로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단기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시장의 지수를 잡는다든지 그냥 좋았던 종목을 그냥 때려 박는다든지 했을 때는 V자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흐름이었고, 그 다음 달 9월 달에 하락을 했을 때도 사실 시장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또 국내 증시만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유독 국내 증시만 초박살이 나버리는 흐름을 볼 때 참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짜증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뭐 대한민국 증시의 체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 과거 같으면은 이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바치는 흐름이 많았다라고 본다면은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급격하게 자산이 국외로, 제가 볼 때는 국외로 빠져나가는 흐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가상화폐가 폭등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이 코인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쏠렸습니다. 뭐 오늘 하루 보면서 이제 저도 지금 깜짝 놀랐던 게 도치코인의 거래 대금이 8조 7천억인데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 7조죠. 이 코인 시장, 즉 업비트에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인 업비트에서만 거래된 이 도치코인 하나가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을 넘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지금 코인 시장에 쏠려 있는지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달러, 원달러 환율이 또 이렇게 올라간 요인 또한 많은 자금들이 또 돈 빼서 환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답답하고 불리한 환경에서 시장이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같으면 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명히 시장의 지수에 대한 배팅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을 하기가 섣불리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최근에도 계속 뭐 저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 지수에 대한 배팅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을 좀 보였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느꼈지만 그 바닥의 끝이 아직도 알 수가 없고, 매일같이 삼성전자의 이 5천억대, 4천억대 투매가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계속 밀어버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게 이제 뭐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파생 시장의 연결고리가 타이트하게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이상 시장이 단기적으로 확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굉장히 뭐 시장의 희망적인 메시지와 좋은 내용을 전달 드리면서 우리가 좀더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을 솔루션을 드리고 싶지만은 단기적으로 제 눈에 보이는 뷰가 이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칼날에다가 대놓고 물타기보다는 지금 현재 강한 종목에서 트레이딩 정도에서 흐름을 본 이후에 시장의 이번 옵션 만기가 사실은 굉장한 변동성을 여러분들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시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파생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
저도 이제 옵션을 잘 하진 않아요. 옵션을 잘 하진 않은데 제가 8월 달에 옵션 거래를 한번 했고 9월 달에 옵션 거래를 한번 했었습니다. 둘 다 뭐 나쁘지 않은 굉장히 큰 수익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시장의 변곡점에서 이제 옵션 매매를 좀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옵션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프로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이 하방에다가 콜 옵션 매도를 몽땅 쌓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그리고 모레 방향성이 이미 하방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러한 하방 해지 물량을 전부 다 수익 실현하면서 풀어낸다면 풀어준다고만 한다면 시장은 그 구간에서 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이 좀 약하다면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보수적 관점에서 일단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산업 섹터 내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강한 섹터 내에서 아주 우수한 종목군들, 초우량주 관점에 있는 종목군들만 일단은 선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의 눌림 정도야 볼 수 있지 않겠냐. 딱 이 정도 선까지만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지 추가적으로 매매 횟수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마감 이 아래 시황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한치 앞도 뭐 희망이 약간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보이는 흐름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과거에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에 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사실 모르겠지만 과거 국장은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거의 6년 가까운 시장 동안 정말 대한민국 시장이 박스피 흐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 순간 박스권을 깨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정말 최악의 막 느낌이 났지만 6년의 박스권을 그렇게 시장은 흘러왔습니다. 그때도 뭐 한국만의 이 테마가 생기고 한국만의 종목 장세가 펼쳐졌는데 최근 들어 조금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과거와 지금이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 요인이 참 시장을 힘들게 만드는 듯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지수를 매수할 타이밍이나 여러모로 확인이 필요한 시장 같고요. 단기 트럼프 트레이드도 변동성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많이 밀리면 그때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오늘 보면 일본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여타 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장중 1,500개를 넘었기 때문에 올해 두 번째로 많은 하락 종목 수를 보였던 날 같고요. 뭐 시장의 수급은 떨어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더 안 좋죠. 지수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져도 부족한 가운데 떨어지면서 거래가 터져버리니까 굉장히 흐름적으로는 안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콜옵션 매도가 거의 500억 정도 쌓여 있다가 콜옵션 매도에서 이제 한 뭐 40억 정도 청산이 되고 450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내일에 조금 스위칭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첨예하게 반대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 스위칭 좀 놔줘야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은 말 그대로 뭐 오전에 급락했다가 일부 반등한 이후에 그냥 계단식으로 장 막판까지 밀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지수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목에 차 있는 상태죠. 테슬라도 여기서 더 가기가 상당히 부담되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연일 뭐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막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쉬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9만 달러라는 라운드 피겨를 일단은 부딪힐 것 같고 도지코인의 거래 대금은 현재 업비트 기준 8조가 넘었는데 이건 미친 겁니다. 언제 폭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뭐 600원 찍고 막 폭락하고 하는데
불안하다. 지금 구간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비트코인은 작년에 사놨던 게 좀 있는데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네, 저는 아예 모르니까 그렇고요. 현 시점 미국의 시세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을 보면 트럼프 허니문 기간의 단기적인 초과열을 보여주는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 같다 보입니다. 전일도 국내 증시는 흐름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직전 저점에 딱 지수를 파킹해 놓더니 오늘 시가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또 큰 폭 하락과 함께 양 시장 2,300개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또 폭락장이 연속되고 유일하게 올라가는 자산은 원달러 환율이니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과거에 저를 볼 때에는 지수와 시장을 쌓았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대한 생각이 답답하지 않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미국 시장은 어찌되었건 상승 추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올 것인데 국장이 만약에 미국 증시의 조정에 더 빠진 상태이니 여기서 충격을 덜 받을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시장의 추세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지수는 상당히 불안하나 반등 시 뭐가 반등을 잘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부분이고 올해보다 내년에 좋을 수 있는 섹터와 산업에 대한 스터디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의 선별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지수와 별개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죠. 사실 지수가 개폭락하고 할 때 항상 종목군들이 이 새로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와요. 지금의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이 올라왔던 것처럼 작년 에코프로 무너졌을 때 알테오젠이 날아갔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에서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하나 섹터가 하나 시스템이 하나가 된 것이고 뭐 조선 섹터가 된 것이고 바이오 안에서는 시계열에 가까운 종목군들이 내년에도 좋은 시세를 보여주지 않겠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좌우지간 단기적으로 오늘까지 시장은 트럼프 관련주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상한가가 거의 10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서 정상적인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잡주에서 상한가가 터져 나왔는데요. 뭐 이런 흐름이라 사실 뭐 여기에다 비중을 때려받고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는 거의 오늘 이 상한가 들어왔던 종목군들 단 한 종목도 매매한 종목이 없었고요. 종목 한 두세 개 매매를 했었는데 뭐 하나는 이제 어제 잡아 들어왔던 제일일렉 대응을 하면서 매도와 재매수를 하면서 좀 보냈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욕심을 부리다 좀 물려서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종목의 지금 매수의 빈도를 저도 굉장히 줄여서 매매를 하고 있다. 비중도 줄여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위로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눌렸을 때 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이 불안하고 시장이 밀리는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돌파를 피하면서 좋은 우량주를 눌림에 최대한 싸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구간이에요. 지금 산업 섹터에서 돌파로 강하게 올려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사실상 굉장히 손에 꼭 꼽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내일 수요일이고 모레가 이제 목요일이죠. 시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특히 파생 쪽에서는 이미 방향이 하방 쪽으로 강하게 열린 상태에서 내일이 수요일인데 내일 만약에 코스피 200 기준에서 326, 325 포인트를 넘겨버리면요.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손실이 한 1000억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오전에 이러한 선물 쪽에서 마진콜을 만들어내기 위한 한 번 더 밀어버리는 작업을 하고 난다면 아래 꼬리를 잡고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어요. 내일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좀 빠지게 된다면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사볼만 하지 않겠냐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좌우지간 트럼프가 말을 했고 조선 쪽은 여전히 미국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시장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주 베이스의
종목군들이 조선에 깔려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좀 내려오면 사볼만하다. 사볼만하다. 실적은 HD 현대그룹이 무조건 좋다. 그 다음에 MRO는 확실히 하나그룹이 강하다. 그 안에서 최근의 대장은 하나 시스템이었다 정도로 보면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5일선, 3일선 타는지만 보고 HD 현대그룹주는 박스권 트레이딩 하면서 결국은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이 상단을 뚫어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봐볼 필요가 있고요. 우주항공 쪽이 오늘 종목군들이 좀 밀렸습니다. 장 막판에 특히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가장 강하게 빳빳이 버티고 있는 게 HVM이기 때문에 HVM 5일선이라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YJ링크도 참 좋게 보는데요.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4%가 떨어졌는데요.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깊게 나온다면 하방에서는 좀 봐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오늘 K 잡주들까지 시장에서 끄집어 올리면서 올라왔는데요. 아, 끝물인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빠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TYM이 오늘 좀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상한가 간 종목 정도나 좀 봐보지 나머지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최악의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각각 거의 5천억씩 1조를 또 추가로 던져버리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57%에서 51%까지 단계 6%가 빠졌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을 삼성전자에서 토해놨죠.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물량들은 전부 다 손절매로 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51,800원이 무조건 지지가 돼줘야 될 자리입니다. 이거는 바로 2022년도 직전 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구간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봐야 되고 거기에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첫 브레이크는 잡겠다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잘 지지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쭉 밀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시장이 돌아서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 정도를 뭐 매수하던지 매수 포인트를 보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현실적이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불확실성이라는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찌됐든 IRA를 하던가 아니면 폐지하던가 언제 말이 나오던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주가가 치고 가지를 못한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나오겠죠. 나온 이유가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 지금은 굉장히 좀 답답한 구간이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 보네요. 시간 외에서 오늘 뭐 종목군들 뭐 특별한 종목은 많이 없어서 시간에 그냥 BHI가 오늘 장 막판에 이 사우디에 대규모 1000억대 3차 수주를 했는데 올해 누적 수주가 1조 4천억이다 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 추가로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내일 캡 들고 밀렸다 다시 반등하는 흐름,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 17천 얼마기 때문에 그 언저리 한번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은 볼 게 없네요. 정말 없네요. 나머지는 볼 게 없다. 하락도 볼 게 없다, 상승도 볼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수를 잠깐 여러분들 보면요, 지수를 보면 참 이런 삼각수렴이라는 게 어쩔 때는 참 잘 맞을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변곡 지점에서 나오는 삼각수렴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변곡 지점에서 이때 트립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깨져버리니까 밀려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곡 지점에서 삼각수렴을 했는데 반등을 하고 여기서 맞고 반등을 하고 여기서 맞고 하다가 이 이평선들이 휘어버리니까 단기간에 급락을 합니다. 원형 천장형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이 하락이 커졌다.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힘의 응축이라는 건데요. 수렴이 무서운 게 예를 들면 지난번 폭락 전에도 이런 삼각 수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적인 삼각 수렴이었고, 또 이것도 하나 삼각 수렴이죠. 이런 삼각 수렴을 만드는 상태에서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들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이런 자리가 역으로 지수에서도 장기간의 하락이 발생한 상태에서, 하락 추세에서 장기간에 발생한 상태에서 이런 추세대가 존재하겠죠. 이러한 구간들이 존재하겠죠. 이런 자리를 일단은 뚫었을 때 지지를 했는데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 추세 전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코스닥에서 그런 구간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을 하고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큰 틀에서의 변곡을 잡아내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변곡이 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언젠가는 뚫어내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빠졌다가도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이 추세가 나오는 날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구나. 뭐 이런 추세들, 이렇게 해서 추세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 그래서 아직 참 어려운 구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를 돌아가서 트럼프 일기 때 시장의 흐름을 볼게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때는 시장이 발작을 해서 6%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그리고 미국 시장이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을 이탈하면서 단기간에 이 지수가 10% 정도 빠졌었는데요.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라면 이번 11월 달을 기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금투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금투세를 하긴 하지만 아직 법으로 통과가 된 게 아니다. 이 시점은 11월 말이죠. 11월 말에 있는데 이제 12월 뭐 초에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 이때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시장, 우리만 알겠습니까? 정치권도 알지 않을까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 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금투세 통과되면 제일 먼저 좋아할 거는 외국인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아할 부분이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리가 시장에 나와도 외국인이 좋아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진정한 시장의 바닥을 만들어 줄 요인이지 않나. 생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진짜로 어렵네요. 진짜로 어렵다라고 느껴지네요. 최근에 저도 어찌 보면은 뭐 선물 쪽에서 계속 매매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지금 현재 현물에서는 굉장히 좀 기다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빠르게 종목만 좀 볼게요. 삼성전자가 거의 미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이 정도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무섭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1등 종목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 시가총액 1등 종목이 고점 88,000원 잡고 지금 이 정도 빠져서,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40 몇 프로가 빠졌다라는 거, 그것도 이 기간이 1년이 아니라 3개월 만에 이 정도 빠졌다라는 거는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녹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놓고 보면요, 어느 정도의 하락이냐면요, 여러분들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가 월봉에 122평을 당한 거는 이제껏 금융위기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 구간을 닿는데요. 그만큼 역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삼성전자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 여기가 깨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가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 그나마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잘 버티고 외국계 수급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정도만 박스권을 만들어 줄지, 빠지게 되면 이렇게 갭 구간에서 지지해 줄지, 이 정도만 좀 볼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넘기에는 아직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자, 시총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좋지 않죠. 이 구간에서 이 연속적인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밀리는데요. 주봉상으로 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봉에 5일선, 10일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보인다면 이런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구간에서, 그러니까 95만원과 92만원 사이 언저리에서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현기차 등등 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 코스피의 시총 상위 정도 보면 이 정도고요. 반도체 안에서 그나마 좀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나는 게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일단은 나름의 헤드앤숄더가 좀 나와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여기서 돌파를 치면 헤드앤숄더가 아니지만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중 고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도 이렇게 되면 변곡입니다. 변곡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에 변곡의 자리에 있는 거라 깨져버리면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흐름과 추세 그 다음에 수급이 유지된다면 보지, 그렇지 않다면 아마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여전히 상방에서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더라도 사실은 이런 구간들 다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합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구간들 오면 또 사람들 잡을 것 같고, ABL 바이오 플랫폼인데 리가켄보다는 살짝 안 되죠, 급이. 그러니까 뭐 이런 아래 구간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도 사실은 박스권 흐름에서 하단에서 보려고 하고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점에서 잘 버티는데요.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진다, 매수로 본다. SK바이오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엑스코프레의 처방 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종목이 시장 영향에 의해서 툭 빠진다, 잡아내야죠. 이런 거는 잡아내야 되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 정도에서 보고, 펩트론이 매우 강했는데요. 강한 만큼 빠지면 또 올라오는 힘도 생기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밀리는 거, 트레이딩 영역 정도 보여집니다. 그 외에 ST팜이나 종목군들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구간이 좀 깨질 수도 있겠죠. 깨지면 봐야 된다. 어중간하다. 이 정도. 제약바이오는 딱 이 정도 선에서만 좀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최근에 한화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 두 번 정도 숏으로만 들어갔어요. 이 구간에서 28,000원대 숏 들어가서 아침에 청산하고, 여기서부터 좀 사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 들어가서 뭐 이 구간에서 물량 조금씩 늘려가지고 장 막판에 일단은 다 털어버렸습니다. 이 구간에 사실 좀 바로 돌파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올라가서 사실 여기서는 매매를 못 해버려서 좀 아쉬운 종목인 것 같고요. 단기에 6일간 7일간의 연속적인 상승이 나온 거죠. 단기간에 저점 대비해서 약 60%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 단기 5일선이 올라오는 뭐 5일선 정도 25,000원 언저리 조금 체크해보고 내일 볼 것 같네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좀 봐볼 것 같고, 오늘 한화 오션 또한 단기 3일선 반등이라고 해야죠. 3일선 언저리 혹은 여기에 만들어졌던 종가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지만은 음봉 마감입니다. 내일 올라가더라도 순간 이렇게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흐름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선에서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강하게 돌파를 했던 구간 등이 아마 지지의 영역이 되겠죠. 이날도 이 구간에서 지지의 영역을 보였으니까 이 정도 흐름에서는 뭐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뭐 아랫꼬리 정도 잡는 흐름 나오지 않겠냐 싶고요.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이런 흐름에서 또 박스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저도 이때 이렇게 사놓고 여기 올라올 때 매도했으니까 뭐 일부 물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를 할 것 같고 HD 현대 중공업 또한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구간 아래로 어느 정도 내려오면 좀 봐볼 것 같고요. STX 엔진도 방산 엔진 쪽에서는 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의 박스권이죠. 박스권 흐름에서 하단에서는 일단은 물량을 일부는 담아서 간다 생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이 배 고치는 수리 부분에서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21선 첫 자리라든지 이런 구간이 내려오는지 보면서 체크를 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단기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삼부토건이 정말 회사 망한다라는 소리가 지금 여러 곳에서 들리는데 이거 진짜 신나게 해먹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니 제 생각인데, 그래서 뭐 일성건설도 상한가를 보내고 난강토건도 보내고 뭐 이화공용도 보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중소건설주들 거래대금 없이 올라온 거라 사실 매매 전혀 덤비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또 조선주 안에서 뭐 1승 후발로 올린 거죠. 현대 힘스 먼저 올렸다가 얘가 이제 투자 경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1승 끄집어서 상한가 가는 정도에서 마감을 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지,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BHI가 저도 여기에서 이제 회원님들하고 들어가서 이날 팔아버리고 끝냈는데, 바로 이날 팔았네요. 어제 팔았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참 배가 아팠던 종목이고요. 월봉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 보는 게 좀 맞겠네. 주봉 기준에서 직전 고점이 이런 자리까지 일단은 올라왔기 때문에 주봉에서 단기적인 이런 윗꼬리가 많은 구간들이 저항이 많습니다. 시간 외에 16,300원인데요. 여기 자리를 한번 갭으로 떴다가 뭐 많이 올라가게 되면 17,500원까지 트라이 하는 정도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딱 그 정도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얘가 SMR의 그냥 독보적인 대장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중에 시장에서 종목을 선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 HVM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와서 내일 이게 한 차례 만약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구간들이 매수의 영역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YJ링크도 오늘 사실 뭐 고점 6.48%까지 여기서 좀 올라갔는데, 아침에 이제 좀 걸어놨었는데 요 구간에다가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깔짝깔짝 단타 치다가 수익 내고 좀 물려서 내려왔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얼마 안 샀는데 여기에서 좀 들어간 게 좀 물려가지고 지금 약간 물려있는 상태고요. 내일장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갭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갭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11선 올라오는 흐름 체크를 해서 이런 자리들을 놓고 대응을 한번 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은 좀 봐야 되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타쉽 6가
발사를 하는데 트럼프 2기 때 최초로 발사하는 우주 선인이만큼 트럼프가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우주항공은 한 차례 더 추후에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어려운 시장 지혜롭게 함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